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구로 포괄적 성교육 네트워크 구로 포성넷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만남으로 포괄적 성교육이 무엇인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날입니다. 아마 요즘 포괄적 성교육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성교육은 다음을 가르칩니다 라는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하신 이유정 선생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이유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좀 선생님들하고 무슨 얘기를 좀 나눠볼까라고 하다가 사실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 포괄적 성교육이 그래서 정확하게 뭐지? 라는 어떤 궁금증이 계신 선생님들이 저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포괄적 성교육에 대해서 짧게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성교육이 1년에 15차시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셨던 선생님 혹시 계셨을까요? 일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1년에 우리 아이가 15차시 성교육을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세요. 예. 왜? 그렇게 잘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예.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초등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년에 15차시 성교육을 듣는다 치면은 우리 아이들은 초중고라는 어떤 이런 시스템 속에서 180시간의 성교육을 사실은 들었었어야 됐어. 그런데 사실 문서상으로는 했다라는 기록으로만 남겨져 있는 게 성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학교 성교육을 못한다라는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스템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해서 성교육을 보통 듣는데 그 외에도 교과 과정을 통해서도 성교육을 들을 수 있게 되어 놓은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교사라도, 그다음 사회교사라도, 체육교사라도 그분들이 성교육에 대한 이런 별도의 지식과 학습을 하시지 않으셨던 분도 교과 과정 내에 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면 성교육을 했다라는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실제로 했다라는 기록만 남겨져 있지 사실상 성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는 이런 현실인 거죠. 그런 말씀 많이 못 들어보셨어요? 우리 아이들의 어떤 건강한 성장을 위해 성평등 교육을 확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건 거예요. 일단 시스템적으로는 되어 있어요. 성교육을 할 수 있는, 성평등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데 만약 그것이 정말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한다면 시수만 결국 늘어나게 될 것이고 과연 그것이 전체적인 통합적인 관점에서 우리 아이들의 성과 관련된 어떤 문제의식이라던가 인식이라던가 태도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는 성평등 교육을 확산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성교육, 그리고 우리 학생들 성교육, 어느 선생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양성되셔가지고 이렇게 활동하시는지 궁금해 보신 적 없으세요? 있으시죠? 네. 그 일종의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폭력 예방 교육 전문 강사는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들은 양평화 같은 전문 기관에서 100시간, 120시간의 어떤 수료 과정을 거치세요. 그 정도의 시간을 듣고 시험도 쳐서 그 내년에 이제 그 강사로 전문 강사로서 위촉이 되어 활동을 하시는 거죠. 내후년에 다시 활동을 또 재위촉을 받으시려면 또 평가를 받으셔야 돼요. 이 말인즉 어떤 뜻이냐면은 이 시스템을 굴릴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있고 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정책 제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동 청소년 성교육은 어떤가? 라고 했을 때 일단 국가 공인 강사 과정이 없어요. 대신에 청소년 성문화센터 이런 곳에서 이제 활동가 개념으로 성교육 이제 강사 선생님들이 양성하거나 여성단체 혹은 청소년단체 이런 민간 시민단체에서 강사를 양성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전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활동가로서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그 마을의 공동체성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은 전 충분히 양성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대신에 정부 공인 양성 과정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건 거죠. 우리나라에 관련한 과가 없고요. 그 다음 전문 공인 양성 과정도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들 기사에서 이런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어떤 한 강사가 출강을 나가서 되게 이상한 발언을 해서 문제가 돼서 기사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들 좀 보셨잖아요. 기억에 남으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강사들의 어떤 문제적인 발언들에 대해서 기사까지 나올 정도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성교육에서 강사가 어떠한 성인식을 가지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구나라는 걸 저는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하다 말을 하면서 정말로 이 일선에서 강의를 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예산, 인력, 정책은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교육 근거법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성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로서의 법들이 있어요. 교육부 소관의 법들이 있고요. 여성가족부 소관의 법들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성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제가 여기서 파란색을 유독 강조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보호 중심인 거죠. 네. 건전한 성 가치관을 조성을 해서 성범죄, 성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성교육의 근거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는 걸 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성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의 좋은 결과, 효과, 역할로서 성범죄가 예방될 수 있다고는 봐요. 근데 그게 교육의 목표여야 되냐? 라는 거는 저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를 한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영어를 사용하는 의사소통 역량을 키우고자 사실은 영어를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어쩌면 성교육을 하는 것도 우리가 건강한 성 건강을 위해서 좀 어떤 의사소통 역량이라던가 다양한 어떤 성적인 역량을 길러내는데 그 목적이 어쩌면 찍혀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보호, 그 중에서도 범죄, 폭력 이것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좀 보호하는데 성교육 근거법의 법률들이 좀 명시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동 청소년의 어떤 역량 강화 측면에는 분명히 아동 청소년의 성에 대한 보호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보호받아야 될 권리뿐만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정확한 지식, 정보를 제공받아야 되는 것도 그들의 권리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 내에서 자유로운 어떤 선택을 할 것도 그들의 권리죠. 이런 다양한 권리 중에서 보호의 방점이 찍혀져 있는 어떤 현황들을 좀 선생님들하고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교 성교육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 기억나세요? 학교에서 어떤 성교육 받으셨는지? 전 그거 봤어요. 사일런트 스크림이라고 그 소파술로 낙태하는 영상 보여줬어요. 그거를 틀어놓고 낙태가 얼마나 무서운 살인과 같은 행위인지 니네들이 한번 느껴봐라. 그런 맥락인 거잖아요, 사실. 그걸 보면서 나의 행동을 조심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어린 나이에 가졌었죠. 사실 저는 이제 와서 돌아보니 그것이 좀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의 성행동에 대해서 되게 우려하는 어떤 어른들의 어떤 인식들을 좀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성교육이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가라고 했을 때 그 이전에는 순결교육 중심이었어요. 순결교육 중심이었고 여학생들만 대상으로 했어요. 80년대까지요. 그러다가 90년대 들어서 되게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났어요. 법률의 제정으로 인해서 학교에 성교육이 들어왔어요. 혹시 그 법이 뭔지 아세요? 성폭력 특별법이요. 그러니까 여성 운동의 어떤 성과로서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이 됐잖아요. 그 성폭력 특별법 안에 공공기관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폭력 예방 교육을 1시간으로 의무적으로 이수하게끔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 과정 중에서 학교에서 최초로 의무화된 성교육은 폭력 예방 교육이었어요. 네, 그 이전까지는 순결교육 중심이었다가 그 이후에 이제 폭력 예방 교육으로 의무화되었던 가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의 학교 성교육은 어떤가? 저는 모든 학교가 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말씀은 시스템이에요. 지금 학교 성교육의 어떤 모습들, 시스템적으로 제공되어지는 성교육의 모습들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지금 공유 드리는 게 성교육 표준안이에요.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 단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다 하신 선생님 지금 한 분 계시네요. 네. 교육부에서요 아동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성교육을 해야 된다면 초, 중, 고 대상으로 해서 성교육 매뉴얼도 만들고 교사 지침서도 만들어서 전국 학교에 배표를 하면서 학교 성교육의 기본 방침은 성교육 표준안으로 하라 라는 이야기를 2015년도에 했죠. 2015년도 자료예요. 성충동을 일으키는 주변 환경에 대처하는 방법 알기 땡땡 자극을 주는 옷차림을 삼기고 피한다 중등이에요. 중등에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트 성폭력 예방 지침 땡땡 성관계를 갖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함께 숙박업소에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맨 마지막에 보면은 데이트 성폭력은 여자가 데이트 비용을 내지 않아 생긴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미친 거 아니야 싶죠? 그러니까 이런 미친 거 아니야 싶지라는 문장들을 시민사회에서 문제 제기를 받을 때마다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문장들은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이 뭐냐면 우리 청소년들의 성행동을 최대한 늦추고 미루고 그 다음에 가정, 정상 가정이라고 하죠. 남녀가 만나서 자식을 낳는 약간 이런 가족의 모습을 굉장히 정상적으로 그리면서 부모의 사명은 결혼해서 애를 낳는 걸로 갖는다. 뭐 그리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성 욕구를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식의 예언들이 계속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정상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상이라는 것을 사실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봤을 때 현실의 권력관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 권력관계를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그 권력관계가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우려스러운 지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어떻게 현상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을 사실적인 부분으로 기술을 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어떤 지점들이 너무나도 충격적이도 2015년도에 개발한 정부 차원의 성교육 지침서라는 거예요. 이게 2015년도 그리고 작년도까지도 교육부의 성교육 기본 방침으로 성교육 표준안을 통한 성교육 실천 뭐 이런 것까지 계속 찍혀져 나왔었어요. 선생님들께서 정말로 그럼 모든 학교가 다 이렇다는 말인가? 라고까지는 고민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진 않아요. 예, 분명히 그 안에서 실천적인 어떤 변화의 부분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걸 아이들하고 함께 풀어나가려고 하는 좋은 교사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사들의 노력과 역량 이런 부분들을 이 시스템이 맡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저는 선생님들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포괄적 성교육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하면서 제가 고민했던 거는 포괄적 성교육은 일종의 매뉴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방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저는 더 같다고 생각을 해요.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적인 발달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어떠한 방식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제안 이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포괄적 성교육이 구체적인 어떤 매뉴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좀 의아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선생님들 혹시 포괄적 성교육에 대해서 내가 추후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성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싶다 내지는 우리 아이의 어떤 그 성장을 위해서 내가 성교육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시라면은 이 포괄적 성교육을 자료집으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읽어보실 수 있으세요. 아하 서울시립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저는 처음에 포괄적 성교육 들었을 때 아니 왜 성인지적 성교육 이런 단어를 쓰면 되지 왜 포괄적 성교육을 얘기를 할까 되게 궁금했었어요. 선생님들은 안 그러세요? 전 좀 그랬거든요. 네, 그걸 한번 고민해봐 주시면서 저와 함께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유네스코에서는요, 포괄적 성교육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거의 한 4줄에 가까운 문장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다소 좀 어렵게 들리실 수는 있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섹슈얼리티에 대한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다. 라고 선생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역량도 다양한 역량이 있잖아요. 그 역량이 성에 대한 인식적인 부분들, 그리고 성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들, 성에 대한 실천, 기술적인 부분들을 포괄하고 있다라고 봐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유네스코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포괄적 성교육은 과학적으로 정확한 지식을 알려주는 성교육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춘기 몸의 변화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식, 재생산 관련한 어떤 성적 지식들에 대한 이해, 인지가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건 거였죠. 예를 들면은 그리고 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내가 탐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이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쉽게 그냥 선생님들께서 떠올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성평등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정상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어떤 규범들이 차별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없는지에 대한 탐색의 기회를 성평등 교육을 이렇게 마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에 대한 어떤 관념적인 부분들, 규범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도 포괄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효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부분을 학습하는 교육이다 라고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와 누군가가, 그리고 저의 성적인 파트너가 성관계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기술일 수도 있고요. 이 기술은요. 그다음 또 다른 예를 들면은 뭐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어떤 피임에 대한 약간 이런 부분들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알아가고 그걸 실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술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 뭐 지식적으로, 그 다음에 뭐 인식적으로, 기술적으로 역량,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성교육은, 그래서 포괄적 성교육은 연령 단계에 적합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연령 단계에 적합해야 되냐? 우리가 사람의 성장을 보자라는 거예요. 아주 어린 나이에는 나의 몸과 다른 사람의 몸의 차이점들을 발견해요. 그래서 샤워하다가 엄마 왜 나는 그게 없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유아 시기에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께서 어떤 아이들의 유아 자비를 발견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미취학 아동은 뭐 나는 엄마랑 결혼할 거야, 아빠랑 결혼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다가 초등학교쯤 들어갔을 때 나 짝사랑하는 어떤 애가 생겼어 라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중고등학생 되면 이제 스킨십 그리고 성관계 이런 부분들에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적 발달의 단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령 단계에 적합해야 되고, 그리고 기존에 배웠던 것을 싹 다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쌓아 나가듯이 점진적으로 내용을 구성해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이다라고 하면 주제에 있어서도 그 내용을 굉장히 많이 포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성평등에 기초한다라고도 되어 있는데 포괄적 성교육은 페미니즘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이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뭐 오해를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사실 페미니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적 차이점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신체일 수도 있고요, 성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정체성, 성적 지향일 수도 있어요. 다양한 성적 차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있는데 그 차이를 위계가 사실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위계가 차별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고민하고 탐색하기 위해서 섹스, 섹슈얼리티, 젠더라는 개념을 발전시켜서 이론을 발전시켜 왔던 게 페미니즘이거든요. 그 페미니즘에 근거한 어떤 틀을 가지고 성에 대한 어떤 탐색의 기회들을 이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페미니즘에 기반한 성평등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권에 기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적 성교육은 아동 청소년의 성적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성적 권리라고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뭐 섹스를 조장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사실 권리는 그 권리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무조건 선택하는 어떤 권리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보호받아야 되는 권리도 있고요,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될 권리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선택과 결과를 책임져야 될 권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권리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청소년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 시작이 대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육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이 그들이 성적 욕구를 가지고 있고 성적 실천을 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욕구와 의사를 반영해서 성교육 내용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되게 강조하고 있는 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성교육은 무엇인가?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떤 성적 실천들을 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지점인 거죠. 그래서 이 포괄적 성교육은 어떤 방향이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폭력 예방 교육 위주의 교육 내지는 순결 교육 이런 식의 성교육을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해요. 오히려 폭력, 위험, 예방, 금기 위주의 성교육은 아이들의 취약성만 더욱 부각하고 나타내서 그 아이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더 안 좋을 수 있는 더 위험한 선택들을 할 여지를 높인다라는 권고고요. 또한
판단하는 다양한 성적 차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 중에서 위기에 의해서 차별적인 위치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상황들을 오히려 더 악화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언급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요. 이게 유네스코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임신 예방을 위해 접근 가능한 모든 것을 제공한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아무래도 제3세계 약간 이런 데를 고민을 했을 때 그들이 특히 아동들이 취약한 위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성매매라던가 성폭력이라던가 이런 것에 많이 노출될 우려가 높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포괄적 성교육은요. 강사 그리고 성교육자 아니면 교사 이런 분들의 어떤 역할만으로 한정하고 있잖아요. 포괄적 성교육의 주체를. 과연 포괄적 성교육을 누가 고민하고 누가 실천하냐는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유네스코에서는요. 포괄적 성교육을 제대로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정부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괄적 성교육을 잘 진행을 하려면요 많은 예산과 노력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려면은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이거를 좀 잘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이 닦여져 있어야 될 거고요. 학교 차원에서도 누군가 어떤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어떤 성인식에 의해서 성교육의 다양한 이런 것들을 가로막는 이런 것도 사실은 없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의 협조가 너무나도 사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마을이 중요하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지역사회 협조와 노력, 뭐 지원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괄적 성교육을 만들어 나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기서는 하고 있는 건 거죠. 그러면서 포괄적 성교육과 관련해가지고 가장 논쟁적일 수 있는 어떤 지점 2개만 선생님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는 성소수자 관련이에요. 성소수자 관련해가지고 포괄적 성교육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문장 몇 개를 다 끌어왔거든요.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됐든 뭐 생물학적인 성, 젠더,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누가 뭐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거랑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은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부터 여기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9세부터 12세 만 나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치면 초등학생 고학년 정도일 거예요. 이 학생들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핵심 주제로 알려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학생 여기서 12세에서 15세라고 되어 있는데 중학생에서부터 고등학생 뭐 1, 2학년 정도겠죠. 이들에게는 성별 고정관념, 우리 사회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성별 고정관념, 편견, 통념이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적 어떤 뭐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영향들에 대해서 탐색해보는 시간들도 여기서 가지고 있어요. 뭐 흔히들 포괄적 성교육에 대해서 되게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뭐 동성애를 조장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근데 포괄적 성교육을 찬찬히 읽어보고 계시면은 아 차별하지 말자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담고 있다라는 것 좀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성관계에 관련된 내용도 보시면요. 너무 재밌는 게 9세부터 12세 초등학교 9학년이죠. 이들에게 성행위, 시기, 방법, 파트너, 피임법 등 성행위와 관련한 다양한 어떤 선택지에 대해서 정보에 기반하여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초등학교 9학년들에게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중학생 되는 어떤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피임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가보는 시간들을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포괄적 성교육에 대해서 마지막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자 하면요. 사실 포괄적 성교육을 잘 실천을 하려면은 학교의 협력과 지원은 정말 필수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들 제가 아까 청소년 성모센터 전국에 57개 있다고 했잖아요. 강력 단위에서 1개 정도인 거예요. 뭐 도단위, 뭐 아니면 정말 큰 시 이런 데서 그러니까 그 학생들에게 정말 많은 교육의 기회가 사실 가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청소년 성모센터에 저희 실무자들 빡빡 끌어모아 봤자 전국에 300명이 채 안 돼요. 300명이 채 되지 않은 선생님들이 이제 활동가 강사 선생님을 계속 양성하고 발굴하고 보수 교육시키면서 그분들하고 함께 성교육을 하고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선생님들의 노력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이다. 학교의 노력과 어떤 지원이 굉장히 필요할 수밖에 없고
저는 15차씩 성교육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를 잘 실현할 수 있는 방식, 그러니까 내실화가 되게 필요한 상황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이 한국형은 없어요, 지금. 그래서 한국형의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이 제작이 저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포괄적 성교육의 어떤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도 사실 지금 없어요. 물론 포괄적 성교육에 기반해서 많은 곳에서 노력해서 성교육을 하고 계시긴 하시죠. 예. 그렇다면은 사실 이게 뭐 정부 차원에서 나온다거나 아니면 어떤 연구 차원에서 나온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노력조차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노력조차 사실 지금은 되게 좀 가시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 약간 이런 상황인 거고요. 포괄적 성교육을 잘 실천을 하려면은 성교육 강사분들의 훈련은 너무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성교육 강사를 잘 이렇게 훈련하는 정책, 제도, 지원, 예산, 시설 너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건 거죠. 그리고 지금 성교육과 관련해서 아동 청소년 전문 기관만 있어요. 공공 영역에서는. 그런데 노인 혹은 내지는 뭐 청년 아니면 뭐 부부,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 다양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전문 기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외에 뭐 다양한 뭐 네트워크, 연구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필요한 거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이뤄내긴 너무너무 힘드니 그래서 성교육 현장에 있는 저는 성교육 활동가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다 세상을 구하고 바꿀 수는 없다. 다만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성교육 활동가인 우리가 괜찮은 성교육 매뉴얼을 만들고 정말 좋은 어떤 성교육 강사로서 성찰하고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면은 결국 그것이 학교의 선생님들하고 연계의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고 학교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동의하는 많은 양육자님들과 함께 의견을 모으고 그것이 포괄적 성교육을 좀 우리나라에서 적용시켜야 되는 어떤 이슈 파이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선생님들께서 포괄적 성교육에 관해서 한번 들어보고자 그리고 고민하고 이렇게 들어와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